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웰링턴 피닉스 대 뉴캐슬 제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웰링턴 피닉스는 센트럴 코스트와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다득점을 잘 만드는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력을 잘 묶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 실점이 2골을 넘어가는 등 수비적인 약점을 전부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매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점유율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는 상대 수비수가 한 명 퇴장당했기 때문에 수적 우세를 잡았던 매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측면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타입입니다. 뉴캐슬 제치에게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할 것, 다행인 점은 크라이프나 볼 등 측면 자원들의 활약상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저만만큼 득점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자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뉴캐슬 제치는 웨스턴 유나이티드에게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잡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너무 잦았던 탓에 실점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 흠이었다고 할 수 있죠. 지난 경기에서는 양상을 만든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 기본적인 전형은 이 전형으로 나섰을 때 미켈 타제 등 공격진이 힘을 받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초에 올 시즌 수비가 강점인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스타일보다는 맞불로 나가면서 난전을 만드는 것이 뉴캐슬 제치에게는 더 맞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무기로 사용하는 웰링턴에 맞서 중원 수적 우세를 잡을 수 있는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웰링턴은 전형을 바탕으로 직선적인 경기 운영을 즐기는 팀입니다. 뉴캐슬 제치가 가동하게 된다면 중원 숫자 싸움에서 뉴캐슬 제치가 승리를 거두면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뉴캐슬 제치나 웰링턴이나 수비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 대 쇼난 벨마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난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카지야가 퇴장당하면서 현재 가와사키는 중앙 수비 뎁스가 매우 부실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센터백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전반 초반부터 골이 나오는 등 수비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선수단의 나이대가 대체적으로 높은 상황이라 쇼난 같은 기동성 위주의 팀에게는 약점을 보인다는 점도 가와사키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맞대결 두 번에서 쇼난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가와사키에게 개막전 패배를 안긴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활동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양팀 결장자 확정 및 외심 이슈는 가와사키 제지엘, 담양, 유타, 타카이, 교헤이, 신타로, 카지야. 참고할 베팅 데이터는 기대 득점 2.22골 대 1.88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70%,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3.00골, 통산 상대 전적 18전 8승 5무 5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67%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비셀 고베 대 간바 오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베는 이전 전승으로 마리노스와 함께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지난 시즌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가지 못한 오사코 유아가 새 시즌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을 책임지고 있고 유루키는 측면을 허무는 라인 브레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J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야마구치를 비롯해 사이토와 사사키의 중원도 매우 탄탄하기에 진지하게 우승을 노릴만 합니다. 간바는 가시와와 도수를 만나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겐 쇼지의 이적으로 인해 권경원과 미우라의 중앙 수비를 가동하는데 지난 시즌보다 나름 안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운영 중입니다. 후안 알라노와 스즈키 무사시 등 22시즌 영입한 선수들은 팀 적응을 마치고 공격을 주도 중인데 메시노와 제발리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충북청주 대 김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청주는 열세가 예상됐던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K리그 2부에 그들이 상륙했음을 알렸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두 골을 내주며 추격당하긴 했지만 승격 후보 중 하나인 서울이랜드를 만나 선제 3골을 넣는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파울리뉴와 조지 등 선발 출전한 공격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피터는 중앙과 최종 수비를 오르내리며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김천 상무는 개막전 충남 아산은 원정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다소 끌려다니는 경기 내용이 나왔는데 이상민과 조영욱 등 시서울에서 입대한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권창훈과 김진규, 김동현 등 국대를 경험한 선수들을 벤치에서 기용할 정도로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했는데 정치인과 김민준 등 새로 입대한 이등병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인천 대 대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개막전 시서울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신진호를 영입하며 강력한 3위 후보로 손꼽혔는데 출발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신진호와 이명주의 중앙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고 제르소와 은포쿠도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됐습니다. 문지환과 정동윤 등 제대한 선수들도 몸 상태를 잘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대전 시티즈는 레안드로와 티아고의 골로 강원시를 잡고 K리그 승격 이후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홈 관중 앞에서 나선 복귀전이었는데 경기 결과는 물론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의 주장으로 선임된 주세종을 필두로 이현식이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조유민과 오재석은 수비 라인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강현 정도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흐름을 바꿀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수원 대 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는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이번 시즌 4강으로 평가받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만나 다소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따냈습니다. 윤빛가람과 박주호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은 공격 전개에 신경쓰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서 상대 침투를 막아냈고 이재성이 박병현과 함께 수비 라인을 지탱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대구 C전에서 이호재의 멀티골로 역전승했습니다. 상대에게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교체로 들어온 이호재가 동점골과 결승골을 연달아 뽑아내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임상혁과 신진호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데려온 선수의 면면은 기대 이하란 평가였지만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이 다시 빛났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대구 대 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포항 스틸러스는 원정에서 고재현과 세징야의 연속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 이호재에게 멀티골을 내주며 역전패했습니다. 정태욱과 박병현, 김우석 등 핵심 수비수들이 팀을 떠난 여파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새로 선을 보인 바셀루스를 비롯해 에드가와 세라토 등 브라질 커넥션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케이타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이진용과 이용래 등이 수비를 잘해준다면 충분히 상위 스플릿 경쟁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 개막전에서 수원시와 비겼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고 수차례 기회를 잡았는데 마무리에 실패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풀타임을 뛰며 가능성을 보인 유리가 최전방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페널티킥을 실패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볼란치인 최영준을 비롯해 윙백 전성진이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출전이 어렵고 김호규도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개막전 출전에 실패한 헤이스를 비롯해 김주곤과 유리 등 공격진의 마무리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가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마의 승리를 점치겠다. 지난 경기에서 가와사키의 저력에 밀려 극적인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가와사키에게 선제골을 넣고는 스코어를 더 벌리기보다는 지키기에 들어갔기에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기동성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상대 중원과 맞상대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지난 경기에서 가시마와 비슷한 스타일의 쇼난에게 매우 고전했고 박스 안에서 실점이기를 자주 초래하는 등 수비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시마가 여러모로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요코하마 미네이로, 가시마 아라키, 슈지겐, 엘레케. 참고할 베팅 데이터는 기대 득점 1.90골 대 1.71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40%,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2.00골, 통산 상대 전적 4전 2승 0무 2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50%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